안녕하세요.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. 제가 몇 주 전에 신교품 명예회장에 대한 세금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?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속받는 재산이라는 게 돈으로라면 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. 그런데 돈이 아니라 건물이거나 또는 차거나 아파트거나 또는 어떤 보석이거나 이렇게 다양한 물건일 경우에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지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이렇게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돈만 남겨지는 경우는 오히려 되게 드물겠죠.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, 즉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을 텐데요. 이렇게 실제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겠죠? 실제 제가 했었던 소송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어떤 상가가 있었는데요. 이 상가가 두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두 명 사이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상가에 이것을 분할해서 너 거 내 거 따로 챙기자, 이제 이렇게 나온 건 거죠. 그랬는데 이 상가를 분할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 두 명은 지금 공유자예요. 즉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거 나눠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요, 법원은 일단 무조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. 근데 첫 번째 방법은 현물로 분할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으면 따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상가를 막말로 자를 수도 없고, 자른다 하더라도 누가 어느 쪽을 가질지, 가로로 자를지 세로로 자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경매로 넘겨서 경매를 한 돈을 나누는 것, 즉 경매 분할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경매라는 건 손해잖아요. 실제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, 그리고 또 경매를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. 그런데 그 감정을 한 결과가 그러면 시세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냐? 거의 없죠.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거래는 10억인데 실제로 감정가는 그보다 못 미치는 9억, 심지어 8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. 그나마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있지만 땅이라든지 일반 빌라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지요. 그럼 이런 경우도 경매를 해야 되느냐? 이럴 경우는 두 공유자들이 또는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것을 팔아서 그 판 가격을 돈으로 나누자라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이런 경우도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.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한테 양보는 못하겠어. 이런 경우라면 이건 정말 경매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 정도까지 가지는 않죠. 왜냐하면 나도 너도 다 손해인데 그렇게까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돈 앞에서는 조금은 현명한 방법을 취하기 마련이니까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뿐 아니라 그러면 주식 또는 차 또는 보석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나누냐? 이런 경우는 감정을 합니다. 실제로 차 같은 경우는 중고 시세가 있으니까 감정하기가 어렵지 않고요. 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러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정을 해서 결국은 그 가격을 한꺼번에 모아요.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아본 결과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또는 보석 얼마, 차 얼마 또는 주식도 상장된 주식은 주식에 대한 거래 가격이 나오니까 어렵진 않은데 비상장, 즉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도 다 주식도 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. 이렇게 해서 그 재산들을 다 한꺼번에 감정을 하든 또는 팔아서 그 돈으로 환가를 하든 이렇게 해서 다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각각의 비율대로 나눠 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, 이거는 그냥 현물로 나눠 갖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돈으로 환가해서 그 돈의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죠.